안녕하십니까? 2026년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드릴 이번 발표의 핵심은 바로 거시적 양극화 속 미시적 기회입니다. 전국적인 회복세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지만 부산발 메가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하이로컬 투자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내 부동산 시장 거시적 트렌드를 예측해보면 전국 평균의 미약한 회복과 달리 부산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차별화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투자 기회 지수에서도 부산은 10.6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은 9.7, 광역시 5.3, 지방은 1.1에 그쳐 부산의 독보적인 잠재력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메가 프로젝트 투자 포인트로는 북항 재개발 2단계와 이와 연계된 복합 재개발, 해운대 스마트시티, 그리고 가덕신공항 연계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몇 가지 핵심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거시적 한계입니다. 2026년 전국 부동산은 회복기에 진입하겠지만 인구 감소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상승 동력은 미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초양극화 심화입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넘어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 악화에 시달리고 주거용은 극심한 공급 가뭄을 겪는 등 극단적인 차별화가 장기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방 침체론을 돌파할 수 있는 미시적 기회가 바로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은 극심한 입주 가뭄과 가덕신공항,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초대형 인프라가 결합되어 하이퍼로컬 투자처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경기 변동 사이클의 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누적되었던 저가 매물이 모두 소진되고 경매 건수도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전망하면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은 확대되겠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대세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소폭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시장을 움직이는 6대 핵심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은 하락 압력이 약합니다. 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하락 압력이 강합니다. 지방의 핵심 수요 연령대가 감소하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입주 공급 감소는 상승 압력이 중입니다. 전국적인 공급 부족 시그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상승 압력이 약하며 금리 안정화로 수요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 수요의 매매 전환은 하락 압력이 중으로 높은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아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 부담은 상승 압력이 약인데 KHAI 지수 고점 대비 30% 하락했지만 매수세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급 가뭄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착공 감소가 부른 2026년 입주 절벽은 심각합니다. 주택 착공부터 실제 입주까지 통상 33개월이 소요되지만 최근에는 인력 부족과 공기 증가로 인해 40개월 이상으로 시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는 장기 평균 대비 무려 22% 감소하고 특정 기간 동안 약 35% 급감하는 공급 쇼크가 예상됩니다. 핵심은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어 금리 인하로 수요가 회복되는 2026년 시점에 전국적인 공급 부족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 장기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수도권과 지방 주택 가격은 상관계수 0.947로 강한 동조화를 보였지만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상관계수 0.560으로 동조화가 붕괴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 경기 사이클은 수도권 대비 변동성이 낮은 형태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인구와 경제력의 블랙홀과 같은 중력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구입 핵심 연령층을 보면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주택 구입 핵심 수요층이 급감하며 시장 변동성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즉 GRDP 집중도를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23년 수도권 GRDP 비중은 2.8%p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1.3%p, 기타 지방은 1.5%p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경제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구조적 양극화를 촉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한파를 겪으며 수익률의 극단적인 격차를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견조한 임차 수요와 5%대의 공실률을 유지하며 약 8%의 높은 상업용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실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오피스 공실률이 15.3%까지 급등했으며 상업용 수익률은 약 2%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방 상업용 부동산은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투자는 철저히 공급이 차단된 주거용 신축과 국책 인프라 수혜지로 자본을 압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 침체론을 깨는 하이퍼 그리고 로컬 전략, 즉 부산의 카운터 앤드 내러티브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시적 지표는 지방의 침체를 가리키지만 미시적 데이터는 부산 특정 지역의 강력한 폭발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첫째, 극심한 입주 가뭄이 촉발한 신축 품귀 현상입니다. 둘째,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덕신 공항의 조기 개항입니다. 셋째, 3만 세대 규모의 미래형 수변도시 에코델타시티의 완성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내며 부산을 특별한 투자처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행지표의 반등은 경매시장 과열과 역대급 공급 가뭄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87.8%를 기록하며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포레나 덕천 2차는 99.3%, 사하구 SK뷰는 93.4% 등 우량 매물 선점 경쟁이 치열하며 2030 세대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주 물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2년 24,289세대에서 2023년 13,352세대, 그리고 2024년에는 11,309세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도시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로 신규 공급 급감으로 신축 단지 중심의 집값 상승 및 품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촉매제, 에코델타시티는 3만 세대 규모의 미래형 수변 도시입니다. 총 면적 11.77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4.1배에 달하며 계획 인구는 7만 6천 명입니다. 친수, 생태, 스마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 시범도시로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도 활발한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2027년에 개장하고 에코3고등학교가 2028년 개교하는 등 핵심 정주 여건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교통혁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코델타시티역이 2028년에 개통되는 부전과 마산선과 연계되고 대저, 엄궁, 장락대교가 2030년 준공 예정이어서 직주근 접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촉매제는 바로 광역인프라 빅뱅입니다. 먼저 가덕신공항은 2029년 말 개항이 확정되었습니다. 단순한 공항을 넘어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배후 수요 폭발로 강서구 명지, 에코델타시티 등 주변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투자자들의 원정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4조 636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됩니다. 자성대부두 이전이 2024년 12월 완료되고 복합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침체되었던 원도심이 글로벌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촉매제는 노후계획도시 7,318세대의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지방 재건축 불황 속에서도 용적률 완화 및 신속 인허가 특례를 적용받는 선도지구는 시장을 리드할 강력한 모멘텀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해운대 12지구 2구역으로 두산 1차, LG, 대림 1차를 포함해 총 4,694세대가 해당됩니다. 부산 최고의 입지에서 이루어지는 제자리 재건축이 가져올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화명 금곡지구 12구역으로 코오롱 하늘채 12차를 포함한 2,624세대가 서부상권 주거 벨트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2026년 부산 부동산 투자 진단 매트릭스를 통해 주요 투자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델타시티는 공급 가뭄 반사 이익, 가덕도, 배후 수요, 분양가 상한제가 핵심 동력입니다.
역세권이나 학세권 장기 투자자에게 추천하며 위험도는 낮음, 기대 수익은 높음, 타임라인은 중장기인 2028년 이후입니다. 다음으로 노후 계획 도시, 즉 해운대, 화명 재건축은 선도지구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존 인프라 프리미엄이 핵심 동력입니다. 하이엔드 입지를 선호하고 자본력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위험도는 중간, 기대 수익은 매우 높음, 타임라인은 장기인 2030년 이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핵심 동력이지만 초우량 임차인 확보 가능자를 제외하고는 보수적 접근이 요망됩니다. 위험도는 높음, 기대 수익은 낮음이며 단기 회복은 불투명합니다. 2026년 전략을 요약하면 거시적 파도를 넘는 미시적 타겟팅이 중요합니다. 첫째, 공급 절벽을 선점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40개월 인허가, 시차와 부산의 1만 가구대 입주 물량 급감은 신축 품귀를 보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에코델타시티 등 확실한 신축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메가 인프라의 궤적을 쫓아야 합니다. 지방 소멸의 거시적 중력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국가 예산이 쏟아지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덕신 공항의 2029년 개항과 북항 2단계 2030년 완성이 가져올 경제적 후광 효과에 베팅하십시오. 셋째, 철저한 섹터 분리가 필요합니다. 수익률 2%대의 지방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지양하고 선도지구 지정으로 모멘텀을 얻은 특급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에 자본을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